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또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골프장 동영상이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영상입니까? 네, 이거 골프장에서 이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성관계를 갖는 영상 혹은 유사 성행위를 갖는 영상이 유포된 것인데요. 동시에 이 동영상 속의 남성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는 찌라시도 함께 유포가 됐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그 남성이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도 그 동영상을 찍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얼굴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찌라시에 따르면은 이 해당 동영상 속 남성은 국내 모 증권회사 부사장이었던 이모 씨라고 하고요. 여성은 같은 회사 소속의 애널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찌라시에서 지목된 해당 남성이 본인인 걸 인정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당 남성이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동영상 속의 남성은 이 자신이 아닌데 마치 자신인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유포가 됐다. 인격 살인적인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나 반드시 범인을 찾아서 엄벌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 속 여성과 관련해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경찰에 그 수사 요청을 했다는 건데 명예훼손 뭐 이런 건가요? 성립할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여기 보도에 따르면은 이 영상 속의 여성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친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부친 쪽에서도 수사를 요청했고 이 남성 측에서도 이게 명예훼손이다. 일단은 내가 아닌데 나이고 허위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수사 의뢰한 것 같은데 선처란 없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여의도에서 근거 없는 악성 이런 정보지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꼭 찾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 속의 여성이라고 지목된 특정인은 현재 국외에서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결혼해서 해외로 갔다라는 것이고요. 전혀 아니고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왜 이런 악성 찌라시를 유포했는지 꼭 색출해야 되고 인격살인 행위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목된 남녀 두 사람 다 자신들은 그 영상 속 주인공이 아니다.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명예훼손으로 일단 고소를 했고 또 음란물 유포 혐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것을 뿌린 사람은.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법정형을 갖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음란한 어떤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특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동영상을 내가 동의해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내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유포가 되거나 이렇게 여러 형태로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되면 이 전달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찌라시 유포 또 동영상이 퍼지는 것 유명 연예인들만이 겪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됐는데 일반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3년에 성매매에 연루된 연예인 명단이다라고 하면서 찌라시가 돌기도 했고 일부 그 찌라시를 인용한까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나중에는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상당 부분 드러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일반인들의 경우도 이렇게 이런 찌라시들의 피해를 좀 입는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찌라시가 크게 두 종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기 간해물 형태로 나오는 찌라시가 있고 그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서 건건이 유포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인들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속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글쎄요, 이게 좀 씁쓸한 현상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커뮤니티 상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본 사람한테 저도 보내주세요. 이런 댓글이 주르륵 달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안 좋은 면이죠. 간음증입니다. 이게 성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파탄낼 수도 있는 동영상이거든요. 예.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또 호기심에서 이 어떤 사건인가 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하는 어떤 심리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뭐 일부 사이트에서는 좌표를 찍어달라라고 하면서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량으로 유포되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것, 다운받는 것,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범죄인데 범죄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 유포자를 또 처벌한 예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지금 2차 피해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유포가 되는 이 현실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 유포자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처벌해야 된다. 된다. 예. 수사 인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용진 기자는 취재차 봤을 테고. 저는 안 받고 예. 못 받고 예. 누가 준다 해도 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안 보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기훈 왜 저만 나쁜 사람이죠? 기자는 뭐 당연히 취재차 봐야 될 거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가봅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서 대필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문무일 총장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판 드랙피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문무일 총장에게 직접 사과를 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이미 2007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번 진상규명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까지 선고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런 권고를 한 것은 당시 사건에서 벌어졌던 검찰의 과오를 이제라도 바로 잡으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수사가 정권의 지시에 따라 시작이 됐고 문서 감정 등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유서 대필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범인이 이미 지목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짜맞추기 수사였다라는 걸 지적한 것이죠. 예. 결론 내리면 당시 군사 정권이 부당한 지시를 검찰에 했고 그 부당한 지시를 받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일단은 용의자를 특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국가수에서 1차 감정 결과에서 단언할 수 없다 이런 감정 결과를 다르다라고 해석해서 이거를 또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리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수사기관과 국가수가 부적합한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게끔 징역 3년을 받았고 실제로 복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르러서 무죄로 확정받았는데 이렇게 총체적인 조작 사건이 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권력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도 동조했다. 그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예. 강기훈 씨 지금 투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간암 투병 중입니다. 예.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글쎄 지난 7월에 이제 강 씨가 낸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이 강 씨 측 승소로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당시 항소심에서도 이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도 가해자, 그러니까 검사와 수사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직후에 강 씨는 당사자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참 실망스럽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데요. 한편 제가 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지난 7월에 있었던 이 강 씨의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의 담당 판사는 홍승면 부장판사로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분입니다. 예. 강기훈 씨가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까지 받았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가혹행위 중에 이제 폭력도 있었고 언어 폭력도 있었고 당시 수사팀이 포승줄과 수갑, 쇠사슬이 보이는 벽을 보여주면서 4시간만 매달면 자백할 것 이런 위협적인 행동도 했다라는 것이고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를 짓밟고 뺨을 때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물론 또 가족이랑 여자친구를 구속시키겠다라는 협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사 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 이 부분도 사실은 같이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게 국가폭력의 일종인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당시 사건에 관계됐던 관계자들이 직접 사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실제로 담당 검사 그리고 그 당시에 판사 판결 내리신 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가오에 대해서 스스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임 검사는 지금 아주 변호사님으로 아주 진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폭언 내용이 좀 심하던데 충격적인 것은 이 손녀딸이 초등학생이라고요? 이게 50대 후반의 운전기사에게 초등학생이 이제 반말을 하면서 야, 너라고 하다가 아저씨라고 하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해주지 않으면은 엄마한테 얘기해서 잘리게 할 것이다. 아저씨는 아저씨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는 뭐 자꾸 연구포 아저씨를 부른다거나 또는 운전대를 막 운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참다 못해서 해고하려면 해고해라라고 했더니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난 지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해고 당했다고요, 운전사는? 네, 해고 당했습니다. 그래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근데 이게 운전기사의 월급을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 차량을 운전해야 될 운전사가 개인 차량을 운전했다. 그리고 개인 이 아이의 엄마의 그 개인 심부름도 했다고 하거든요. 장 봐주고 뭐 세탁소 가서 엄마 끼고 구두 닦아주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전적으로 사적인 가사 용도에 사용돼야 되는 운전기사의 급여가 회사의 급여로 공금해서 나갔다라고 하면 횡령과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고요. 다만 지금 디지털 조선일보 측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을 뿐이고 사후에 이런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산을 했다.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도의 대답을 하고 있어서 이 운전기사가 고용된 기간 그 기간 동안 주된 업무가 회사 일이었는지 아니면 부수적인 일이 가사용인지 아니면 뒤바뀌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마가 기사한테 사과를 하는 형식적인 사과의 조치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과로 이 운전기사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심각한 모멸감을 느끼고 실제로 해고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해고가 적법한 것인지 부당 해고인 것인지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 그 재벌들의 운전기사 갑질 논란이 많았습니다. 범현대가에서도 일어났고요. 외국계 회사 모건스탠리에서도 일어났고 종군당에서 일어났고 몽고간장에서 일어났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아써서 사회 문제가 됐고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 이 소녀딸 문제는 MBC가 단독 보도했고 그 이후로 받아쓰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언론사의 그 카르텔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같은 언론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카르텔이 작동됐다기보다 저는 조금 다른 이유로 봅니다. 지난번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조선일보가 연루가 됐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한 기자들은 모조리 법원에 불려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민사를 받은 사람, 형사소송을 받은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그래 언론계에서는 어떤 인식이 퍼져 있느냐. 조선일보의 조짜만 꺼내도 전부 다 법원에 들락날락거릴 것이고 몇 천만 원, 몇 억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쓰지 말자라는 게 암암리에 퍼져 있는 겁니다. 카르텔이라기보다 당장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조선일보가 저를 소송으로 걸면은 저희 회사가 저를 보호해 주겠어요? 어떤 회사든 간에 다른 언론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은 그 기자를 보호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허허벌판에 저 혼자서 조선일보랑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생각하면 저 역시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이동의 뉴스정면 승부에서는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냐면 이제 이게 사전적 봉쇄 소송이라고 그래요. 봉쇄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라는데 조금 어른들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의 언행치고는 굉장히 심각하고 좀 놀라운 수준인데 이걸 또 무작정 비난하기만은 또 우리 사회나 또 교육의 문제 이런 것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여가지고 이 비난을 이 욕설을 하고 이런 막말을 한 친구한테 하기도 조금 난감한 지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결국은 부모들의 책임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방종호 전무잖아요. 방전무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일단 뭐 그 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사와 이제 운전기사와 고용주 사이에는 인간적인 친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행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주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여야 하는데, 사실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용 관계가 종료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뭐 임시 방편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의 목소리가 이제 MBC를 통해서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아이의 목소리를 공개해서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